웰컴백 수능 용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용모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6번과 37번에 대한 내신 대비 분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36번 질문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은 토픽이 볼리바 장군의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억해야 될 만큼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변형이 될 만한 포인트를 좀 보여주자면 일단은 이 지문 자체가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였었죠. 결국엔 여러분들의 글의 흐름, 그 전개를 잘 따라가면서 글을 이해를 하면 사실 빈칸하고 문장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법하고 서술형 같이 찝어주도록 할게요. 1번 문장을 보면 일단 1824년이라는 그 연도가 먼저 제시가 됐죠. 페루가 뭐를 했다? Won its freedom.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죠. 독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 맨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을 해? soon after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뭐 하고 나서야? 독립 바로 직후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이 두 번째 문장을 삽입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선생님이 줄 수 있는 단서는 이 soon after를 통해서 이게 독립 직후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는데 사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에도 글을 읽으면 충분히 얘가 앞부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장군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동격으로 장군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앞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문장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장군을 수식해주는 후가 이끄는 이 관계사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장군이 had led, 이끌었습니다. 무엇을 이끌었냐면 liberating forces니까 forces가 여러분들 군대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liberating forces 하면 해방군으로 해석하면 돼. 해방군을 이끌었었던 장군인 볼리바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법 집어줄게. 일단 여기에 동사의 시제가 had led라는 그 대과거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빨리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또 다른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장군이 해방군을 이끌었었던 시점이 이 장군이 뭐를 미팅을 열게 된 그 시점보다 더 먼저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had led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called라는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미팅을 열었으면 그 미팅의 목적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뭐를 쓰기 위해서? The first version이니까 한마디로 초안을 작성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독립을 했으니까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된 거겠죠. 새로운 나라의 헌법에 그 초안을 쓰기 위해서 미팅을 이제 주최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볼게요. After the meeting. 자, 그러니까 얘는 사실 문장 삽입으로도 매우 쉬운 거야. 미팅이라고 했는데 after the meeting 바로 이런 식으로 또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사람들이 wanted to do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For Bolivar. 그러니까 그 장군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대. 여기서 stop. 뭐뭐 thing, 뭐뭐 body, 뭐뭐 one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가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 투부정사가 또 나왔네요. 다시 한 번 더 목적으로 좀 잡아주자.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었던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감사를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여러분 전치사 for만 같이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감사인 거야? 왜 감사한지에 대한 이유를 보면 for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해서 선생님이 괄호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주어 앞에다가 괄호를 쳤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앞에는 뭐가 생략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를 보시면 그가 had done 이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 시점보다 그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해줬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뒤에를 보도록 할게. 그들이 offer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제안하다라는 사형식 어순 같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이제 준 거죠. 근데 그 선물이 100만 페소에 달하는 선물. 그러니까 100만 페소라는 돈을 준 거예요. 아시겠죠? 뭐 엄청나게 비싼 뭐 차를 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100만 페소의 돈을 이제 선물로 주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 million pesos 뒤에 콤마가 부연 설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100만 페소라는 것은 엄청난 양의 돈이었다고 in those days.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시대에는 엄청난 돈이었었는데 이거를 그 사람한테 선물로 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를 보도록 할게요. 볼리바가 거절했어 아니면 받았어?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팁을 주자면 이거는 뭐 쉬워서 다 풀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글을 읽고서 일치하는 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볼리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받았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막상 읽으면 돈을 받긴 받았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는 내용이 뒤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같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and then asked. 그리고 나서 질문을 했죠.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페루에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 감이 오죠. 그리고 나서 5번째 중요한 어법 하나 찝어줄게요. He was told. 수동태네. 텔이 말하던데 그곳의 수동태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말해지다? 내가 그냥 입을 가만히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앙앙앙앙 내 입을 건드려가지고 말이 해지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말하다의 수동은 듣다입니다. 한마디로 볼리바가 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 얘가 왜 수동의 형태로 쓰였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손에 아래다 적어놨죠. 텔 몇 형식, 사형식,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몇 개 와야 된다? 2개 와야 된다.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주도록 할게요. 하나의 명사절이 나왔습니다. 지금 명사 하나밖에 안 왔네. 지금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여야 되는데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들었다라는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랑 7번째 같은 경우는 구문상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해석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당연히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 돈 얘기하겠죠. 얼마로 팔립니까? 라는 것을 이제 알기를 원했고요. 대략 얼마 정도 350페소를 이제 한 사람당 350페소를 이제 내야 된다라고 이제 대답을 들은 겁니다. 뒤에 내용이 감이 오죠. 그래서 선생님은 36번 사실 로직상으로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를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내실 것 같지는 않은데 어법을 위해서 조금만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서 볼리바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뒤에 있는 포인트를 서술형으로 찝어줄게요. 자, 내가 추가하겠습니다. add A to B. A를 B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 여기에 whatever이 나왔거든. whatever is necessary. 무슨 뜻이야? 필요한 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여기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법에서는 whatever이 나오면 whatever과 however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선생님이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what에다가 ever 붙었어요. 관계되면서 what에다가 ever이 붙었고 얘는 관계 부사 how에다가 ever이 붙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푸는 방법은 ever를 지우고 나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만 각각 남게 된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완전한지로 여러분들이 따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문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whatever 뒤에 뭐가 없어? 주어 없죠. 아, 뒷문장 불완전해. 그래서 여기서는 however이 아니고 whatever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A를 파악했죠. 여기서 또 하나만 더 동사의 수일치까지 잘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to로 넘어갈게요. A를 확인했으니까 B로 갑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게 뭐든지 간에 내가 더할게요. 어디다가 더한다는 거야? 당신들이 나한테 지금 방금 전에 줬었던 그 100만 페소에다가 내가 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뒤에를 볼게요. You have given me. 당신이 나에게 줬었던 해서 지금 give 마찬가지 나에게 무엇을 줬는지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 라고 여러분들 파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돈을 더한다면 뭐 한다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I will buy 내가 살게요. 모든 slaves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줄 거야? 그들을 set them free 자유롭게 내가 놓아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맞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일단은 선생님이 set them free 자리에다가 오형식이라고 적어놨지. 근데 선생님 해석은 어떻게 했어? 그들을 자유롭게
자유롭게 놓아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하면은 부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 영어 구조상으로는 목적 보어자리이기 때문에 보어자리에는 부사 올 수 없다라는 것 같이 챙겨주셔야 돼요. 해석해서 푼다면 틀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말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It makes no sense to free a nation. 자, 여기서는 it과 to를 여러분들이 가주어 진주어를 잘 잡아줘야 돼. To free a nation. 국가를 free,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독립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독립한 게 의미가 없다라니? 아, 당연히 뒤에 부연 설명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부연 설명을 보시면 unless가 나왔습니다.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죠. 요 포인트가 결국에는 이 장군이 이런 생각을 가진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나와서 빈칸으로 두기는 했습니다만 얘도 사실은 우리 모의고사 이렇게 시험 문제 낼 거 많은데 선생님이 여러분 낼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를 찝어주도록 할게요. 만일 뭐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모든 시민들이 뭐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 또는 독립을 같이 즐기지 못한다면 국가가 독립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37번 문제고요. 37번도 솔직히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토픽을 보면 패턴을 찾는 습성인데 우리 인간들이 보통 패턴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용 기억 안 나죠? 별 생각해봐. 기억날 겁니다. 이 지문에서 변형이 될 만한 포인트를 좀 보여주자면 일단 첫 번째 어법하고 서술형 같이 잡아줄 거고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빈칸하고 문장 삽입 조금 더 내가 방향을 잡고서 변형을 예상할 수 있겠다. 맞죠?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The next time. 다음번에예요. 근데 뭐 하는 다음번에 나면 여기를 보면 you are out. 당신 밖에 나갔는데 어디 아래에 있는 거야? 깨끗하고 어두운 하늘 아래 만에 하나 다음번에 있다면이라는 문장이지.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깨끗한 하늘은 이해가 됐어. 어두운 하늘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그렇지. 시간적으로 지금 언제가 된 거야? 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밤에 나갔는데 말이야. 그 하늘이 아주 깨끗하고 엄청 새까매. 그렇게 했을 때 뭐하라? Look up. 위에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분명히 별 얘기가 나올 거야.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만일 당신이 picked, 골랐어요. A good spot. 뭐를 하기에 좋은 스팟을 잡았나며 stargazing 하기에 좋은 지점을 만에 하나 당신이 골랐다면이란 얘기예요. stargazing을 여러분들이 외웠을 때 gaze라는 단어를 외우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stargazing은 모르더라도 gaze는 알고 있어야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윽하게 바라보다 또는 그냥 바라보다 했을 때 gaze를 씁니다. stargazing. 별을 관찰하기에 좋은 스팟을 당신이 만에 하나 선택을 했어. 그렇게 했다면 한 다음에 뒤에 주절 가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보게 될 겁니다. 밤하늘이 무엇으로 가득 찬 것, 그 별들로 가득 찬 것을 이제 볼 거고요. 이 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수천 개의 광채가 나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것을 당신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단순히 뭐 어떤 천문학이나 별에 대해서 또는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고 역접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별의 광경들은 또한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어떤 주제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stop. 자, 여기 역접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장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안 찝어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습관이 그냥 역접이 있으면 걔는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옆에다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의 입장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건 예상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장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필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뺀 것도 사실은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어법 좀 보려고 여러분들 이번에 어법 문제에 나왔었던 거랑 혼합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amazing하고 뒤에 있는 confusing이 사실은 똑같은 원리로 ing가 들어간 거거든. 일단 앞에 있는 amazing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this amazing sight of stars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놀라운 별의 광경은 이 되는 거라고요. 즉, 이 amazing이 뒤에 있는 sight of stars를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고 뒤에 있는 confusing을 보도록 하자. 이 confusing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비동사에 걸렸네. 그럼 얘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저 앞에 있는 sight of stars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할 것 같아?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해줬어요, 여러분들. 어법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amazed도 마찬가지고 confused도 마찬가지고 얘네 둘을 하나로 묶어서 감정동사라고 부를 수가 있어.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지? 이 감정동사는 내가 어떤 감정을 상대에게 주었을 때가 ing고 받았을 때가 pp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더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은 감정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서 ing와 pp 둘 다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에 하나 얘한테 영향을 주는 대상이 사물이라면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ing가 나오는 거야. 앞에 있는 amazing도 뒤에 있는 confusing도 둘 다 set of stars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ing 써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자. 왜 우리가 반짝거리는 별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왜 confusing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당연히 여러분들 뒤에서부터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 읽어주셔야 돼요. 자, 당신 이제 별을 보면서 말이에요. point out. 손으로 가리키라는 거죠. A single star to someone. 그러니까 별 하나를, a single 별 하나를 to someone. 누군가한테 딱 가리켜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보도록 할게요. chances are. 자, 여러분들 chances are 같은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chances are 뒤에 일반적으로 대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chances are 하면 기회는 이거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럴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that 이하에 분명히 완전한 절이 나올 거거든요.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아마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 대시 왜 왔는지 알 거야. 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또 다시 한 번 더 대답해. 콤마 왔다. 여기 왜 대시 왔어요 선생님? 아직도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콤마 뒤에 올 수 없는 that은 관계대명사인데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뒷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럼 뒤에를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will have a hard time. 힘든 시간을 보낼 가망성이 많아. 뭐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가망성이 많냐면 knowing exactly 정확하게 어느 별이 네가 보고 있는 것인가를 아는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잠깐만 자 우리 어법적으로는 이 knowing 자리에 ing 선생님 미리 적어줬죠.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잖아. spend 시간 동사 ing 맞죠? 이 have가 spend 대신 쓰였다라고 여러분들 이 자료를 프린트해서 거기다가 별표 그럼 이 ing 자리에 뭐가 오면 안 된다. 당연히 여러분들 뭐를 조심해야 돼? 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만에 하나 학교 선생님이 노잉 자리를 노라고 바꿔놨어. 그럼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여기 동사원형 왜 왔지? 앞으로 가봐야지. 가다가 have에 걸렸다? 그럼 have는 사역동사니까 이 자리에 목적보호 동사원형 맞았어. 하고 여러분들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맞죠? 여러분들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를 찝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항상 우리가 마지막 점검을 해석 한번 정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아는지 이 노에 대한 목적절을 좀 봐줄까? 뒤에 여러분들 목적절을 보시면 목적절 즉 명사절에 which가 왔다. 빨리 뭐 잡아줘야 돼? which star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의문사 나왔으니까 의주동 간접의문문 어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어느 별을 당신이 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6번째 가보도록 할게. 자, it might be easier. 아마도 쉬울 것 같아요. 더 쉬울 것 같아요. 만일 뭐 한다면 당신이 describe, 묘사를 한다면 그 별들의 패턴을 묘사를 해준다면 아마도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자, 이것 조금 지문이 길거든. 그러면 이제 패턴이란 말이 나왔고 선생님이 이 자리를 빈칸으로 했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다음 문장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 7번하고 8번 문장 삽입으로 좀 엮어줄게요. 솔직히 말하면 모의고사에서는 얘를 문장 삽입으로 내지는 않거든.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어서 사실 아까 but 같은 경우를 문장 삽입으로 찍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푸냐면 이 앞에 내용이 뭐였었어? 패턴을 describe를 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어떻게 describe
describe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방법이 됐건 예시가 됐건. 그래서 7번하고 8번이 그 예시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문장 삽입으로 넣었고요. 여기로 해석해 보도록 하자. 당신은 뭐 할 수 있어? Say something lik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ee that big triangle. 자, 저기 큰 삼각형 모양 보여? 저기 밝게 빛나고 있는 별들이 큰 삼각형 보이냐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 자, 저기에 5개의 별들이 있잖아. 한 다음에 이 5개의 별들을 모양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대조를 좀 살펴봅시다. look like 뭐처럼 보이는 거야. big letter니까 대문자라고 보면 돼요. 대문자 W처럼 생긴 저기 있는 5개의 별들 보여? 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번째 부연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When you do that, 너가 그렇게 했을 때야. 이 앞문장과의 연결성을 보시면 돼요. 너가 그렇게 했을 때 너는 doing exactly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뭐를 하고 있는지. 지금 앞문장에 do에 대한 목적어가 없고요. 뒷문장도 do에 대한 목적어가 없습니다. 뭐를 하다라는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둘 다 없으므로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관계되면서 what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가 정확하게 뭐를 하고 있냐면 we all do. 우리가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걸 네가 하고 있다라는 거지. 뭐 했을 때 우리가 look at the stars 별을 바라볼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모두 하고 있는 것을 네가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패턴을 묘사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마무리가 10번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서술형 찝어줄 거예요. We look for patterns. 우리는 look for 보다 아니죠. 찾다죠. 우리는 살면서 패턴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을 찾는 이유 또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것이 not just A, but also B를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단지 A인 것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not A, but B 뭐 이런 거 나왔을 때는 A와 B가 서로 병렬의 구조로서 그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자, 뒤에 지금 because라는 접속사가 나왔다? 근데 앞에는 so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어. 선생님 이거 왜 다르죠? 근데 잘 생각해봐.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거든요.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과 이유는 같은 범주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잘 기억하면서 서술형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패턴을 찾는 그 목적.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point something out. 뭔가를 가리키죠. to someone else.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리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여러분들 point something out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point out이 원래는 point out이 무슨 뜻이죠? 뭔가를 가리키다야. 지적하다, 가리키다. 맞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 something이 들어간 것. 그 어순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되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별이 엄청 많으니까 그중에서 특정한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또 패턴을 찾는 이유가 뭐가 되냐면 해서 여러분들 뒤에 있는 because 자리를 보면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인간이 have always done 항상 여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워. 그냥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하트 뭐 아니면 무슨 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턴을 찾는데 그 속에서 굉장히 좀 심오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간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살면서 어떤 패턴을 찾아왔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지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요소별대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만한 어법적 요소가 많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6번과 37번 지문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